이제 막 개봉할 그 82년생 김지영이 영화가 됐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사실 김지영 씨를 둘러싼 남자들이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면 뭐 동생도 뭐 누나를 뭐 때리거나 그러진 않았고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심지어 별로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하지만 그들이 어쨌든 특히 남편 같은 경우에는 정말 괜찮은 사람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평범하고 착하고. 하지만 김지영 씨는 결국 이렇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이제 어떤 이상 증상을 보이고 이렇게 되는 게 사실 소설의 이야기인데, 그 구조에 이 결혼이라는 어떤 구조, 가부장제라는 구조에 순응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냥 그 어쩔 수 없지라, 특히 어쩔 수 없지라는 그런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그 체제를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남자들은 어떻게 보면 이득을 누리고 여성의 어떤 여성성, 그러니까 돌봄이든 혹은 육아든 이런 걸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그렇게 여기면서 여성을 어떻게 보면 수단화하면서 혹은 도구화하면서 자신은 갈 길을 간다는 거죠. 그게 좋은 사람일 수가 없고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까지 가부장제는 사실 그런 모델을 어떻게 보면 여성의 돌봄을 받고 여성의 지원을 받고 나는 정말 일만 충실히 하면 내 커리어만 열심히 쌓으면 되는 남성 모델을 정말 좋은 남성 모델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는 알고 바깥 일 정말 너무나 유능하고 너무나 똑똑한 사람도 집에 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게 불완전한 어떤 사람을 만들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혹시 우리 집 꼰대라는 웹툰 보신 적 있어요? 우리 집 꼰대. 혹시 모르시나요? 다음 기회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것인가요? 네. 간단하게 소개해 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막 그렇게 웹툰을 많이 보는 편이 아니고 이걸 되게 열심히 보는 건 아닌데 주변에 있는 친구들, 특히 여성 친구들이 많이 추천해줘서 이게 뭐 정식 웹툰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도전 웹툰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가장에 대한 이야기예요. 집안에 있는 가장에 대한 이야기인데 막 되게 막 엄청 밖에서도 되게 선망하고 막 인격도 괜찮고 막 괜찮은 지위에 있는 아저씨인데 집에만 오면은 굉장한 이제 흔히 말하는 꼰대가 되는 모습을 그려낸 웹툰인데 되게 흥미롭고 재밌으면서도 이 이야기와 되게 적합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분명히 밖에 나가서는 굉장히 한 사람의 몫을 잘 해내는데 집에 오면 양말 벗어 던지고 맨날 막 SNS 하면서 굉장히 건덕시켜 먹고 김치볶음밥을 일주일에 한 번 하면서 굉장히 가부장을 내려놓은 굉장히 가정적인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막 그런 걸. 근데 주변 사람들이 보면 그게 얼마나 우습고 이상해요. 그런 걸 이렇게 되게 잘 그려놓은 건데 그걸 보면서 진짜 완전한 인격체가 되지 못하는 게 이런 모습이구나. 가족에 돌아와서 대화를 잘 일단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이 대화라는 게 오고 가고 같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야기를 하면 꼭 설교를 하고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그런 식으로밖에 대화하지 못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 불평등한 결혼뿐만 아니라 이런 구조가 남성들을 완전하지 못한 인격체로 만드는데 되게 많이 영향을 미치는구나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들었던 생각이, 가부장적인 결혼이 이제 페미니즘 담론의 역사에서 노예제와 많이 비교가 되어 왔잖아요. 그런데 그 노예 제도에서 노예 주인이 되는 사람도 노예가 되는 사람 못지않게 아니면 그것보다 더 인격이 파괴되는, 그러니까 온전한 인간으로서, 그러니까 한 인간에게 그렇게 폭력적인 지배권을 행사하면서 온전한 인격을 유지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되었었는데, 근데 이게 꼭 결혼 외에도, 그러니까 그런 가부장적인 권력과 가부장적인 권력을 내려놓지 않고 그걸 인지하지도 않고 그것에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면 그게,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멀쩡한 사람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는 결혼도 하고 제가 페미니즘 공부하면서 늘 항상 공부하다 보면 이 아버지라는 심볼이 이 가족 내에서 아버지라는 심볼, 그러니까 가부장제라고 했을 때 가족 내 아버지라는 어떤 이미지가 먼저 좀 스치는 이미지가 늘 있었거든요.
늘 있어서 그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가 되겠다고 마음 먹고 아버지가 되었을 때는 사실상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 결혼 제도에 대해서 워낙 좀 불만이 있기도 있었지만 늘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되겠다 생각했을 때 본격적으로 그 가부장제 내부에서 아버지라는 역할을 나는 어떻게 수행해낼 것이냐 하는 그런 질문을 굉장히 오래 하게 되었고 그렇게 오래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집 꼰대는 되게 싫었고요. 네. 우리 집 꼰대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 제가 그때 했던 생각 중 하나가 근대의 남성이라는 것은 사실 이제 산업화가 시작되면서부터는 아예 생계부양 가족 모델로서의 아버지의 그런 틀이 정확하게 산업시대 이후로는 정확하게 내려오는 하나의 틀이자 모델로서 이 아버지의 역할, 아버지의 젠더 모델 같은 것이 너무 고정화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보통 3D라고 하잖아요. 네. 이 독박육아, 독박가사노동, 독박효도까지.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의 끝에서 좀 가닿았던 거는 그러면 이 생계부양 가족 모델로서의 아버지 이거 하나만 하지 말자. 이거 하나만 하지 말아보자. 내가 아버지가 되고 결혼을 하게 되었으니 이거 하나만 하지 말고 다른 걸 해보자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결혼 생활 아주 잘하고 있고요. 너무너무 잘 지내고 있고 그래서 어떠한 인격이 완성된다는 건 저는 결국에 어떤 타자에 대한 감각과 굉장히 밀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타자의 감각에 대해서 주체로서 어떻게 이 타자를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관계를 맺을 것이고 이 타자들과 어떻게 공동체를 맺을 것이냐가 그 사람의 하나의 어떤 인격체 혹은 인격이라고 했을 때는 그 입체적 국면을 훨씬 넓혀준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이 가부장 프레임 안에 있는 이 아버지를 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해낼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어떤 돌봄 모델 속에서 어떤 생명의 질감이라던가 돌봄 노동이 가지고 있는 정말 어떤 황홀한 감각이라던가 정말 내가 그 누구로부터 어떤 남성으로부터 들어보지 못했던 이런 것들이 제가 쓱 느껴버리니까 와 이거 대단한 일인 거였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그러면서 동시에 들었다는 것이 우리 시대의 어머니들 우리의 시대의 어머니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회적 압력과 어떤 사회적 굴레 속에서 지내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감각들도 같이 익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불평등한 결혼이 얼마나 한 인격체의 다양한 국면을 축소시키는지에 대한 것들을 저도 좀 같이 느꼈던 것 같아요.